대표가 나와갖고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도로 무식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거를 보고 진짜 까르륵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저 코멘트를 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죠.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뿌려서 경기 부양을 하자는 얘기는 지금 인플레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죠. 저분이 가끔 오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데 너무 자신 있게 남을 무식하다 막 이러면 뽀록이 나는 거죠. 이제 이번도 사실 그런 겁니다. 그냥 잘 모르면 가만히 있지. 우리 경제 뉴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 경제 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오랫동안 우리의 그 관심에서 좀 멀어졌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요즘에 느끼셨죠? 국민의힘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뉴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그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바람직한 면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요즘에 되게 조용한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이제 존재감을 좀 부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 시정연설 그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국회에 가서 연설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도 악수했잖아요. 오랜만입니다 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 끝난 다음날 대통령 그 예산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입장을 밝히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재밌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무지하다. 경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고 이분이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거야. 윤 정부 경제 무지 이러면서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 우리가 지금 2.2% 3%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을. 근데 이분이 정책 순위 조정 때는 3% 성장 가능하다. 윤 정부는 경제 무지하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까르륵 하고 웃었어요. 제가 웃은 이유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 내년 경제 성장률 3%도 가능한데 윤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윤 정부가 경제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긴데 저거 들으면 약간 헷갈리시죠? 근데 그러니까 저분들 옆에 있는 정책 전문가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분들이에요. 뭐냐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면 내년에 3% 아니라 5%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게 뭔 얘기야. 3% 성장 가능한데 윤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있어서 경제에 무지하다? 아니 5%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뭐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리해서 5%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지금 체질이 있고 지금 대외 상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하고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저렇게 올려놨잖아요. 지금 가계대출, 기업대출 하는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는데도 지금 금리를 저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더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몇 가지 적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불황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하고 우리가 지금 40년 만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일부러 조금 죽이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잖아요. 그거를 지금 대출 때문에 힘드신 분들 아는데 지금 인플레하고 전쟁하고 있으니 좀만 참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경기가 좋지 않은 거는 의도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해놨지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같이 견뎌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더 힘든 사람들은 약자지요. 그 약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부지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 추락하면 안 되니까 인플레하고 전쟁 과정에서 이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예산은 써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게 진짜 무식한 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 3%도 성장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무식해서 안 한다. 이거는 본인이 진짜 얼마나 무식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당대표가 무식할 수 있지요. 이분이 무슨 대학 다닐 때 고시 공부했지. 무슨
저거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 저 옆에 있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는 그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보세요. 윤 정부 경제적으로 무지하다. 총동원하면 3% 성장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면서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역 화폐 이런 거 뿌리자.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쓰자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지금 금리 저렇게 올려놓고 억지로 경기를 이렇게 우리가 죽여놓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억지로 경기 부양책을 쓰자는 얘기예요. 경기 부양책이란 뭐냐? 아주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예산을 쓰는 거는 제가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경기 부양책은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뿌리는 거죠.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저 지역 화폐, 그 다음에 임시 소비세 공제, 청년 3만 원 교통 패스 이런 거는 딱히 어려운 분들이 아닌데도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빚내 갖고 국채를 내 가지고 일부러 돈을 뿌리면 이게 좋겠습니까? 지금 인플레하고 전쟁하느라고 저렇게 무리해서 금리를 올려놨는데 보시면 보세요. 게다가 이런 거예요. 이거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예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예산 소요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안 해놨다. 나중에 몇 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 투입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돈 쓰는 게. 그리고 이런 거죠. 성장률을 올리면 물가 상승보다 실질 소득이 더 많이 늘 수 있는데 너무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이고. 그러면서 1년 임시 소비세 공제 이런 거는 민주당 안에서도 아니 그동안 세금 안 걷고 세수 펑크 낸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비판해놓고 지금 돈을 덜 걷자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확장 재정 요구에 추경호 부총리의 그 대답 1번 빚이 너무 많이 는다. 지금 우리 빚 너무 많이 늘어있다. 그 다음에 물가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무리해서 얼마든지 성장률 올릴 수 있다. 어느 정부든. 근데 문재인 때 그렇게 해서 결국 뭐가 됐냐. 체질이 망가졌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25%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정부 기여도가 44%까지 올라갔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게 엄청 높았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의 기여도가 높다는 거는 체질이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체질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거죠. 이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한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지겹고 밋밋한 얘기 같지만 이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얘기도 모르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막 엄청 잘난 척하면서 정부가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당황스럽죠. 이 추경호 부총리의 얘기가 너무 표준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냥 경제학 개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제학 개론,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수많은 그 정책 실험 속에서 교과서에서 별로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완전히 확립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저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런 내용조차도 벗어나 있는 거죠. 벗어나 있으면서 대표가 나와갖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도로 무식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거를 보고 진짜 까르륵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저 코멘트를 보고. 근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그래도 쓸 말이 있다면 정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봐야 되는 부분은 저런 거죠. 지금 대출 잔뜩 받으신 분들의 이자 부담을 너무 힘든 분들, 그분들 지금 대출 못 갚으면 자기가 속해 있던 경제 계층에서 추락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생각해보자. 저는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지만 더 할 수 있는지 지금 점점 더 힘들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도
지금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동안 힘들 거 아니에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내년 초까지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분들, 위태위태한 분들, 그 다음에 원래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도 그런 거는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 큰 생채기를 영원한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거나 중산층에서 추락하거나 대출 못 갚아서 이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돈은 써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죠.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뿌려서 경기 부양을 하자는 얘기는 지금 인플레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경제 뉴스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오랜만에 만난 참 우리 이재명 대표 반가운 사람의 반가운 코멘트였습니다. 저분이 왜 대선 때도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그쵸. 기본소득 우리나라에 왔던 노벨상 수상자들 드플로 부부 그 부부가 이제 노벨상 수상자인데 그 사람들이 책에서 자기의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국민의힘 사람들을 막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그 알고 보니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 책에 보면 기본소득 반대인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저분이 가끔 오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데 너무 자신 있게 남을 무식하다 막 이러면 뽀록이 나는 거죠. 이번도 사실 그런 겁니다. 그냥 잘 모르면 가만히 있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데 상대방더러 무식하다고 하니까 본인의 무식이 드러나는 거죠.